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코나에 대해 현대차가 새로운 리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한 차례 리콜 조치 이후에도 지난달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돼 왔는데요. 최근에는 전기버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병일 명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취자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 현대차가 코나 화재와 관련해서 그 새로운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리콜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리콜을 처음에 한 거는 이제 컴퓨터의 충전량을 제어하는 게 이제 좀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충전이 두 가지로 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빨리 충전하는 게 급속 충전이라 하고, 예. 또 이제 가정 같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걸 일반 충전이라고 하는데, 이 충전량을 이제 원래 급속 충전은 80%를 넘어가면 안 되고, 예. 일반 충전은 90%를 넘어가면 안 돼요. 현대자동차에서 그 양을 좀 운행 거리를 좀 길게 하려고 충전량을 좀 많이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80%로 또 아니면 또 일반 충전 90%로 한 것이 첫 번째 리콜 조치였습니다. 예. 그 코나 화재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인데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샘플 조사를 또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원래 충전량을 규정보다 많게 하게 되면 리튬 배터리에 거기 분리막에 손상이 입을 수 있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이슈만 배터리를 제어하는 장치만 이제 리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멍들었던 배터리가 아무래도 과하게 충전이 됐다 보니까 그 배터리 분리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배터리 교체하고 또 충전량을 제어하는 장치도 급속 충전은 80%로 제한하고 아니면 또 일반 충전 90%로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배터리는 교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보통 충전하고 급속 충전만 그것만 프로그램 바꿨기 때문에 일단 흔히 말하는 골병들은 배터리는 또 화재가 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배터리를 이제 교체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돈을 아마 1조 정도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리콜은 계획서가 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야죠.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이제 현대자동차도 전기자동차를 주력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코로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전기차를 누가 믿고 타겠어요. 그리고 해외 수출할 때 또 하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리콜만 하면 끝나지만 다른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알고도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징벌죄가 있잖아요. 레몬법인가요? 아니요, 징벌죄는 그냥 알고도 뭔가 넘어가면 한번 벌금을 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워낙 그 액수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먼저 조치하고 한마디로 피드백 받아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어렵죠. 사실 전기차가. 왜냐면 BMW 우리는 화재 나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차가 이렇게 화재가 또 전기차가 나고 또 전기차의 앞으로 흐름이 전기차라고 하는데 계속 화재가 나서 여기 제어가 안 되면 누가 전기차를 사겠어요? 왜냐면 또 일반 배터리보다 일반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더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리콜은 계획서가 통과되면 바로 좀 시행이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그 경남 창원에서 운행 중이던 현대차의 전기 시내버스에서도 화재가 좀 발생했습니다.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한 건 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전기차 배터리는 현재 쓰고 있는 리튬 배터리는 전기에서 충전 중이나 아니면 이제 주행 중에도 날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주행한다고 안 나고 정지할 때만 난다 이건 아니고요. 그 배터리 자체에 그 안에 한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중간에 분리막이 있어요. 서로 합선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충전량이 달라지면 이 분리막이 깨져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쇼트, 합선이 돼서 거기서 이제 불이 나고 폭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충전할 때 대부분 많이 났죠. 그런데 이제 운행하면서 날 수 있는 조건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걱정되는 게 사고 당시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버스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탑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 샤시 플랫폼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예. 이 화재 나서 이렇게 그 하는 것보다 실제로 큰 충격 받았을 때 탑질이 크게 대형 사고 났을 때 배터리가 압축이 되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예예. 이런 거가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 자동차 차체에다가 배터리만 실었는데 그 플랫폼 가지고는 아무래도 충돌 사고 나면 좀 불안하다 해서 다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제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만 해도 사실 거리에서 전기버스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나왔죠. 이제 전기차가 현재는 뭐 대세로 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리튬 배터리는 예전에 우리 핸드폰 써봤지만 이제 통화를 오래 하면 이제 뜨끈뜨끈하잖아요, 핸드폰이요, 그죠? 예예. 네, 마찬가지예요. 이 자동차 쓰는 배터리도 리튬 배터리이기 때문에 계속 충전을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열을 받게 되고 또 그 안에 분리막이 깨지게 되면 화재도 날 수 있고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이 리튬 배터리는 쓰는 한 어쨌든 그 화재라든가 폭발의 위험은 있어요. 그래서 예, 메이커에서도 요새 전 세계가 전고체 배터리나 황 배터리를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예. 전고체 배터리는 아무래도 2030년 정도 돼야지 아주 멀었네요. 나오겠다 하니까 그동안에는 리튬 배터리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리튬 배터리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것은 예. 정부나 기업이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조치할 필요가 있겠죠. 예. 저 전기차 보면 배터리가 좀 차의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래쪽에 있죠. 버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버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혹시 워낙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예. 차체 밑으로 해야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지턱 같은 거 좀 넘을 때 예. 그 배터리가 조금 충격이 가해진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저번에도 예. 어떤 이제 몇 군데 차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차는 차체 바닥면하고 한 25cm에서 30cm 정도가 높이가 있어요. 예예. 근데 전기차는 16에서 17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둔턱 이렇게 방지턱이 넓은 데는 천천히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게 되면 그 케이스가 깨지게 되고 그 케이스로 깨지게 되면 배터리까지 충격 올 수 있는 아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군요. 그 해당 사고도 배터리가 탑재된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전기버스 화재도 이번은 뭐 처음은 아닙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전기버스도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내연기관의 자동차 관련된 어떤 고장이라든가 이거는 예. 그동안에 많은 피드백에서 예상치가 어떤 고장이 난다, 몇 킬로 된 뭐가 문제됐다 이런 거는 일반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전기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있고 요새 이제 뭐 화재가 일어나고 하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경험치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기차를 제어하는 알고리즘 문제도 아무래도 그 노하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정부나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소비자 또한 예. 내가 충전량을 급속 충전을 80% 이상 하지 않는다. 일반 충전 90% 이상 하지 않는다. 대수 쓰면 급속 충전보다는 예. 일반 충전해야지 배터리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메이커에서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예예. 급속 충전하면 좀 아무래도 뭐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됐으면 일반 충전을 하세요. 이 말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무거운 말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나한테 좀 위험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커는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이나 어떤 뭐 기자님들이나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관리하는 방법. 왜냐면 전기차가 단점만 있는 게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환경에도 좋고 그렇죠. 소음도 안 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단점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도나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솔직한 마음으로 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 박병일 명장 그 뭐 전화 연결 중이지만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우리 박병일 명장 사진이 있는데 그 꽃받침 손 이게 손을 턱에 이렇게 댄 사진인데 혹시 이 사진 아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굉장히 귀엽다고 지금 하시는데 예. 예. 자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박병일 명장의 꽃받침 손 확인 가능하고요. 자 자동차 상담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동차 관련된 상담 고민 보내주시면 박병일 명장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955번님께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배터리 수명이 다한다면 그 배터리가 쓰레기로 환경 오염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건가요?라고 하셨거든요. 환경 쓰레기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활용하라든가 리사이클이라든가 어떤 재생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활용할 거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요즘 또 대학교라든가 해서 연구기관에서 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배터리는 정부 거예요, 사실 폐차가 되더라도. 아, 그래서 그렇군요. 폐차장에서도 이제 모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맞아요. 쓰레기나 이제 한마디로 뭐 굉장히 환경 폐기물이 될 수 있지만 예.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연구기관이나 기업 또 정부에서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0847번님, SM5 몰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낚시 가서 비포장 산길을 가다가 큰 돌을 밟아서 자동차가 덜컥했거든요. 그 뒤로 안전턱 같은 걸 넘을 때마다 삐그덕거려서 정비소에 가니까 쇼바는 멀쩡한데 겨울이라 삐그덕거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소리일까요? 라고 하시면서 차량 하부에서 파워 오일이 약간 누유된 것 같다고 하는데 바로 바꿔야 될까요? 라고 또 하셨습니다. 파워를 조금 세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예. 웬만하면 거기에 이제 튜브가 있는데 부트가 있는데 그거 좀 셀 수 있는데 많은 양이 흐른다면은 이제 뭐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흐르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보충할 정도가 아니면 써도 되고요. 예. 또 어떤 요철 부위 지나면서 뭐 둔턱 부위나 지나면서 어떤 뭘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들은 계속 나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가끔씩 나거나 이렇게 되면 밑에 볼트라든가 부싱 상태라든가 고무 마운팅들이 만무돼서 그래요. 간극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 소리를 간단하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차체를 떠놓고 한번 4주식 떠놓고 19mm에서 22mm 볼트를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총 그걸 풀었다가 3바퀴 4바퀴 정도 풀었다가 차를 상하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조이면 웬만한 잡소리는 다 잡힙니다. 근데 이게 일반 운전자가 좀 하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왜냐면 단골 업소를 이때 이용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골이 좋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엔진을 갈러 갈 때 엔진을 예. 갈면서 하면 정비사들이 그 예. 정비사들은 손에서는 되게 뭐 한 10분 안에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 볼트 풀었다 조였다 하는 거는 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이래서 단골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단골 업소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비사들은 다 알아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봄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겨울에 움직였던 밑에 볼트라든가 고무라든가 아마 움직임이 달라졌을 거예요. 자동차도 겨울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사람도 몸이 움츠린 것처럼 자동차 부분도 움츠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 볼트들을 풀렀다가 차를 상하로 움직인 다음에 조여주는 거는 소리가 나든 안 나든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나든 차는 줄일 수 있는 거건 안 나든 차들도 더 오래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큰 돌을 밟아서 자동차가 덜컹거리고 그때마다 좀 삐그덕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의 뭐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예, 일단은 자동차가 하체에 이렇게 부딪혀서 웬만한 거에서 다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구조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 박스로 자동차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소리가 나는 거나 냄새가 나는 건 어쨌든 이상 징후를 말하는 거니까 예. 정비업소에 가서 한 번쯤 확인하는 게 좋죠. 우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야근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자동차 고장 나는 거는 정비사한테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6099번님께서는 명자님께 드릴 질문 수준이 아니어서 좀 망설였는데 제가 운전 경력 15년 차인데도 잘 몰라서요. 엔진 오일이랑 브레이크 오일 언제마다 갈아야 됩니까? 그리고 전기차가 아니고 그 기름차인데요. 여기에도 배터리 있잖아요. 이것도 충전해서 쓰는 건가요? 너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메이커에서 10,000km로 가르라고 하면 예. 보통 70에서 80% 그러니까 7천에서 8천에 가는 게 자동차 엔진 수명을 길게 하는 거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2년에 3만 km 그 정도에서 한 번쯤 갈아주시면 돼요. 예. 예. 배터리는 충전해서 쓰는 건가요? 배터리는 만약에 자동차와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 충전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예. 만약에 자동차 배선하고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 뭐 이제 보통 충전을 배터리 탈착해서 충전하셔야겠지만 예. 만약 자동차 배선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예. 발전해서 충전하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4447번님, 올해 눈길 고속도로 주행 여러 번 했는데 주행 중에도 스프레이 체인을 뿌리는 게 낫나요? 안 뿌리는 게 나은가요? 라고 하셨네요.
스프레이 체인 뿌리는 거 한번 액체로 돼 있는 건데 그런 걸 뿌리게 되면 고무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밭에서 뿌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도로가 얼었을 때 빙판길에 차가 슬립하게 되면 그 타이어에다 뿌리게 되면 약간의 고무가 약간의 딱딱한 게 물렁물렁해져요. 그래서 거의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판길에서 탈출할 때 모래 뿌리거나 이래도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스프레이 뿌려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빙판길에서 쓰는 거지 눈이 왔을 때 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박병일 명장이 바로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6318번님, 얼마 전에 눈 오는 날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드르르륵 소리가 나면서 계기판에 자동차 뒤로 물결 무늬가 있는 표시가 뜨더니 사라졌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니까 괜찮아졌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그건 이상이 없어요. 만약에 계속도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들어왔다 나가면 그럼 이제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요. 차가 예.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슬립량이 좌우측에 차이가 생기면 이상이 있네. 원래 표준차가 안 맞네 해서 경고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 다시 주행해 보니까 다시 오른쪽과 왼쪽 서로가 잘 맞으니까 꺼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차이가 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예. 계속 들으면 고장이지만 들어왔다가 또 이제 꺼져버리면 이상 없습니다. 예.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예. 드르르륵 소리가 제 차가 요즘 자꾸 나거든요. 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밟을 때 소리 나는 것도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내리막길에다가 경사질 때 브레이크가 끄끄끄 나는 거는 라이닝하고 거기 드럼 마찰 때문에 나는 거니까 그건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예. 계속적으로 난다라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약간 경사지거나 언덕 올라가거나 이럴 때 나면은 이제 그때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쭉 평지에도 주행하다가 살짝 밟을 때 또 세게 밟을 때 하면 약간의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예. 라이닝하고 거기 이제 드럼하고의 마찰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계속 난다면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고 제동력이 달라졌다면 봐야 되겠지만 잠깐 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자, 1678번님, 유리막 가니시 코닝 주기 1년 정도에 한 번씩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요새는 와시액이 발수 코팅까지 되잖아요. 예. 와시액을 바꾸세요. 그냥 기존적으로 하지 말고 와시액 발수 코팅제로 바꾸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2107번님, 주행 전에 예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기름 낭비 같아서요. 환경 오염도 되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엔진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만약에 어떤 수영 다니는 사람이 앞에 준비 운동 안 하고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발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발이 지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지나면 심장마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똑같습니다. 무조건 봄, 여름, 가을은 1분, 겨울에는 3분 정도 공회전 시켜서 오일이 충분하게 한마디로 흡수돼서 다 윤활이 된 다음에 출발해야지 엔진 수명이 길어요. 자동차 엔진 아침에 시동을 이렇게 워밍을 안 하거나 하면 만약에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 70살까지 못 사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침 시동 시에 워밍업만 하면 엔진의 수명의 30%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몇 분 해야 된다고요? 봄, 여름, 가을은 1분, 겨울에는 3분 정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안 하고 그냥 출발하거든요. 그다음 우리는 대신 엔진만 하잖아요. 미션도 해야 돼. 미션은 어떻게 하냐면 미션 워밍업은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말고 기아를 이제 엔진이 워밍하고 있는 동안에 기아를 N에서 D로 또 한 번 잠깐 넣었다가 그래요? 후진에도 한 번 넣었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잠깐 한 5초 10초 있다가 다시 빼서 그다음에 엔진이 워밍이 되면 그때 출발하면 미션 또한 엔진은 이제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러면 벌써 차가 부드럽게 나가요. 만약에 지금 요새 아침에 느낄 거예요. 엔진만 워밍하고 나가는데 되면 차가 뭔가 변속이 안 돼서 무겁게 나갈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1단에 2단 넘어갈 때 뭔가 느낌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엔진 워밍하는 동안에 기아를 N에서 D로 D에서 R로 이렇게 넣게 되면 그래서 한 30초 아니 10초 정도만 있다가 가면 아마 차가 나가는 게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 말보다 진짜 아침에 내일 아침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끝날 시간 됐는데 우리 애청자분께서 갑자기 그 상담 문자가 좀 엄청 보내고 계신데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문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1883번님, 주행 중에 돼지꼬리 모양 계속 깜빡거리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이제 가열 장치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요. 한 번쯤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 정비업소에 꼭 가야 되는데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다면 그 위험 표시고요. 노란 경고등이 들어온다면 고장은 고장인데 나 아파요. 저 좀 고장이 있거든요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예. 운행 안 된 시장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비업소에 가서 꼭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따라